계속 무급으로 13개월 일했는데 어떤 마케팅 업체에서 저희 포맷을 똑같이 뺏겼어요. 우울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쟤들은 더 잘 되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1%의 업체의 영역으로 가려면은 모든 걸 다 봐야 되기는 해요. 우리한테 하지 않을 이유를 제거해 주는 거, 왜 우리한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그 행동을 하는 허들을 낮춰주는 거, 이 세 가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고객이 돼봐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몰입하지 않고 집요하게 들어가가지고 장소, 시간,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찐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정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기 대표입니다. 저희 아정당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사, 청소, 인테리어, 보험, 상조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초고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6년 만에 260배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1,100억 원 매출을 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거는 조폭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루머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요소가 강점이어서 이렇게 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회사 가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이왕이면 대기업 가야 경제적인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 도와드리는 플랫폼을 하자 해서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이야기 드리면은 어머님은 주부이시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딸기 배달 같은 거 하시는 용달 쪽에 일을 하셨거든요. 많이 도와드렸어요. 특히 이제 명절 같은 날은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설날이나 추석에는 학교에 다니든 회사에 다니든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도와드렸죠. 아버지는 일을 할 때 단 한 번도 돈을 얼마 받는지를 모르고 일하셨어요. 이거 박스 갖다 놓으면은 얼마 벌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뭐 돈에 예민하셔서 아들 걱정할까봐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돈 받는 걸 봤는데 그냥 아저씨가 자기 기분대로 주세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먼저 받는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일을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그대로 따라오진 않는구나를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누구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명절에 일하는데도 최저시급을 못 버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께서 용역업체죠. 그런 곳에서 일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 떼는 게 큰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내가 그래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사나 용달을 고객이랑 중간에 용역업체 없이 이어주는 플랫폼은 제가 한번 만들어서 창업 아닌 창업으로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무조건 그냥 30년, 40년 다녀라. 너는 거기에서 딴 생각하지 마라. 퇴근이 8시였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한 2시 반까지 계속 독서실 가가지고 그런 플랫폼 만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이런 반복을 했고, 정보의 비대칭인 곳일수록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입소문이 좀 막 빠르게 퍼져요. 단기간에 엄청 잘 됐어요. 회원수도 한 43,000명 정도 되고 거래도 하루에 한 150개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이사에 관련된 뭐 인터넷 가입 업체라든지 청소 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었는데, 저는 그때는 당연히 기존 수입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해라, 고객한테는 최대 혜택을 달라. 그러다가 그중 하나가 인터넷 가입 업체였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고객에게 많이 안 줬어요.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인터넷 가입 업체를 설립해 하는 게 낫겠다. 인터넷 가입 업체 한 300군데에 전화를 다 했어요. 제발 내가 인터넷 가입을 팔게 해달라. 근데 아무도 안 해줬는데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것 중에 한 곳에서 너가 직접 상담을 하고 너가 고객을 유치하면은 단가는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무급으로 13개월 일했는데 이제 인터넷 가입을 하자마자 첫 달에 800만 원, 둘째 달에 한 1,700만 원, 셋째 달에 한 2,500만 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 3개월만 보시면은 인터넷 잘 되네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전에 13개월을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계속 어떻게 마케팅해야 좋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14개월 차 때 첫 매출이 난 거긴 하거든요. 그때 느꼈던 본질은 아,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저희가 카페를 만들고 13개월 동안 키워놓으니까 어떤 마케팅 업체에서 저희 포맷을 똑같이 뺏겼어요. 우울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쟤들은 더 잘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구글이나 유튜브나 네이버에 다 나오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썼던 글, 그 사람이 썼던 영상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어요. 이사를 잘하는 거는 엄청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하면은 그거는 해결될 일인데, 뒷단에서 마케팅을 못하면은 이게 이 이사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계속 마진은 적게 발생할 거고 확장성은 불가능하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는 어떻게 전환하지? 이거에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창업은 할머니가 요양하고 계시는 16평 아파트의 사무실로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요. 점심도 그 가정집에서 저희 친이모가 해주시는 점심을 먹었었고, 화장실도 가정집이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아, 이게 사무실이 좋아야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이제 조금 좋은 사무실로 갔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휴일이나 생일이나 뭐 빨간 날 단 한 번도 안 쉬고 다 365일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일이 계속 엮여 있길래, 아, 그걸 좀 분리시키고자 집에는 휴대폰을 안 들고 가고 집에는 인터넷을 끊어놨어요. 딱 잠만 자고 나올 수 있게. 근데 이제 집이 조금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니까, 아, 이것도 줄여야겠다 하면서 1분 정도 거리에 집도 구했고, 그렇게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까 많은 질병이 따라오더라고요. 제일 큰 거는 수면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6시간 잤거든요. 그게 사실 일을 길게 잘 하는 거에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수면만은 제가 그때 좀 지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건데, 사람이 100%로 꽉 차게 일하고 있으면은 좀 더 생산적인 거나 창의적인 걸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의식적으로 80%만 차게 이렇게 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직원이 100명 될 때까지는, 창업하고 3년간은 제가 계속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봤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상담은 안 하더라도 가정당을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 계속 검색은 해봐요. 최소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은 검색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초반 전략은 잘 되는 사람들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것을 따라하자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가입 업체에서 누가 1등하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글로써 매출을 발생했지? 상담은 어떤 매뉴얼로 하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씬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1등을 바라보면 너무 막연하고,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순간 그게 다 깨졌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더 안주하고 있는 게 더 많구나. 제가 이제 마케팅을 처음 한 거는 네이버 마케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해놓고 가격을 얘기 안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불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만 제대로 잘 적어놔도 이 게시글, 그리고 이 원작자, 그리고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제가 A/B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20배 정도 전환율이 차이가 났어요. 그냥 저의 얼굴을 다 드러냈어요. 이 글 쓰는 사람은 나다 하면서 제 사진을 박았어요. 몰입이 되잖아요. 라포 형성도 빨리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을 좀 더 길게 읽는 게 발견돼서, 아, 이렇게 작은 포인트에 사람들이 좀 더 진정성을 느껴주는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자동화할까? 제가 할 수 있던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뾰족하게 할까? 이 두 가지만 집요하게 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시청자분들은 엄청 막 전략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략 없이 그냥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글을 썼을 때 그게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그냥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한 것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이유일까 해서 다시 바꿔서 해보고, 이거는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지 하면서 똑같이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거는, 아, 사람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전환을 할 때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시간을 엄청 아껴 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PPL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인터넷 업계에서 유튜브 PPL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는 한 6개월 늦게 시작했고 다른 업체가 훨씬 더 유튜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이 잘하는 거는 조금씩 튀는 트래픽이 발견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면 그걸 처음엔 10번 해보지만 나중에는 1000번, 10,000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의 업체의 영역으로 가려면은 모든 걸 다 봐야 되기는 해요.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1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삭제할 거 삭제하거든요. 왜냐면은 조회수가 10,000만 나와도 사람들의 1초를 곱하면은 1만 초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지 않을 이유를 제거해 주는 거, 왜 우리한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그 행동을 하는 허들을 낮춰주는 거, 먼저 리스트업을 다 하고 나서 우리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고객이 돼봐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몰입하지 않고 집요하게 들어가가지고 장소, 시간,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찐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살 때 이 상품을 안 살 이유는 무궁무진한데 그게 내가 고객이 되어 보지 못한다면은 그걸 상상할 수 없거든요. 500억 초반에서 1,000억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회사가 안 굴러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의 무능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을 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조직이 진짜 중요하구나. 심지어 조직의 이름까지 중요하구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옆에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구나. 저희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AI로 대체가 가능한지, 인수인계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하면은 알바생 뽑아서 하자.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도대체 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냐? 인수인계가 가능하게 3달 안에 만들어 달라. AI로 대체 가능한 거는 당연히 개발팀이 붙고 개선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가 있으면은 그것도 개발팀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아정당 마케팅 비용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정작 저희가 보면은 다른 회사보다 마케팅을 한 70%, 80% 덜 쓰거든요. 한 명의 채널을 섭외할 때 딴 사람은 한 직원이 1개를 섭외하지만 저희는 한 직원이 30개를 섭외해요. 그게 다 중간중간 자동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저는 한 3개월 단위로 너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주 40시간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어느 정도 결과물인지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업무 조율 단계를 거쳤을 때 3달에 한 번씩 조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30%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모든 직원의 업무를 보면서 효율화를 했던 게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빠르게 실패했을 때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반대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표를 보지 않고 빠르게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율을 했을 때 실패는 빠르게 하지만 어떤 지표를 잘 잡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첫 번째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섣불리 투자하지 않고 조율하면서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율돼야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연락처를 남길 테니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걸 저는 개선함으로써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